물권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에서는 뭐냐면 먼저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는 원칙이 필요 없고 예외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예외는 먼저 토지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는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구분소유권이 있어요. 구분소유권.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냐?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는 용익물권만 설정할 수 있고요. 이 용익물권을 설정할 때는 분필을 하지 않고도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요. 건물의 일부는 전세권과 구분소유권인데 이 전세권은 뭐란다? 이것도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용익물권은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취득시효예요. 이 취득시효의 경우는 점유취득시효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는데, 점유취득시효는 토지 뭐죠? 일부에 대해서 가능해요. 일부.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데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일부에 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등기는 1부동산 1등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유에서 공유지분이 있죠.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은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분이라는 것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지분의 경우는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까지만요. 자, 두 번째는요, 물권법정주의예요. 이 물권법정주의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물권법정주의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하고 관습법이에요. 법률하고 관습법인데, 이때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것을 헌법상 의미의 법률, 이렇게.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그런데 뭐는 안 되냐? 명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 같은 것은 안 된다. 오직. 그 다음에 관습법상 인정된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인정되는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것, 이것을 뭐가 하냐면 원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천권은 관습상 물권이 아닌데, 특히 원천수 있죠. 원천수는 뭐가 아니다? 생활용수가 아니에요. 원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도 물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소유권. 특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방해 배제, 직접 배제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직접. 그래서 민법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 통행권. 이것은 우리는 관습상 물권이 아닌 것이고, 여기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특히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 종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는 먼저 점유 권능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하고 처분하는 권능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 한다?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정주의는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고, 만약에 종류 강제를 위반하면 전부 무효가 되고, 내용 강제를 위반하면 이것은 전부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내용 강제를 위반하죠. 내용 강제를 위반하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이고, 그래서 판례가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용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 그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그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선적 효력이에요. 이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죠. 그래서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냐?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우선할 수 있다?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 배당받을 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특히 임금 우선 특권이다. 임금 우선 특권의 경우는 3개월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 그 다음에 재해 보상금이 있죠. 그래서 임금 우선 특권의 경우도 최우선 변제로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소유권과 점유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에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중에서는 제한물권이 우선해요. 그런데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하냐?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먼저 등기한 사람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등기된 경우가 우선한다. 이것을 우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뭐냐면 물권의 이제 가장 기초인 것이고, 네 번째는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험에 나오죠.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은 지역권 있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있어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느냐? 점유를 하지 않아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냐?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어.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이나 저당권에 대한 뭐가 없냐?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유치권이죠.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질권이에요.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뭐가 없냐?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어요. 그런데 유치권의 경우는 뭐가 있냐? 점유는 해, 유치권이. 그래서 유치권은 뭐가 있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서 보면 물권은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청구해.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죠. 이 말은 뭐냐?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뭘 할 수 없다?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고요. 현재 점유자니까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이든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이든 불문하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점유 보조자인 경우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점유 보조자는 청구할 수가 없고 현재니까 종전 소유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소유권을 상실한 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가 행사하는데 이 물권적 청구권하고 뭐가 문제가 되냐? 물권적 청구권하고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느냐, 귀책 사유가 없어도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다 인정이 되는데 손해배상은 반드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귀책 사유가 없으면 안 되죠. 이것을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병존할 수도 있고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병존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 무단 건축. 그럼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냐?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냐면 그것은 을이 되니까 을한테는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나가라고. 그런데 그러면 을한테는 뭐를 하냐? 을한테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죠. 그래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냐?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고 토지 인도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다. 왜 의뢰한 사람한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느냐? 건물 소유자가 뭘 한다? 대지 점유자가 된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지금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기 때문에 을은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이기 때문에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임대차를 줬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갑이다. 그런데 이 병은 누구냐? 병은 임차인은 현재 건물 소유자가 아니다.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대지에 대한 뭐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니까 갑은 병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갑은 병한테 여기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설령 이 병이라는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 퇴거를 청구해야 돼. 그래야지 건물을 철거하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건물을 철거하냐? 건물 소유자, 즉 대지 점유자한테 청구하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매매를 한다. 매매를 해가지고 이것을 정이라고 하는 건물 소유자한테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책 사유가 없죠. 자기가 잘못이 없단 말이죠. 없어도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왜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를 요하지 않는다?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된 경우가 있고 미등기가 된 경우가 있는데 등기가 된 경우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미등기가 된 경우는 정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 법률상 소유자인 을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철거 청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A한테 처분하고 을은 누구한테 처분했냐? 이것을 B한테 처분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A다. 현재 토지의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토지를 점유해서 침해하고 있는 B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와 그 다음에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거를 청구를 못한다. 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전 소유자다.
종전 소유자. 이 사람을 뭐란다? 소유권을 상실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유권을 상실한 자. 그래서 청구할 수가 없고. 물권의 청구권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현재 누가 소유자냐.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 같은 거 보면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경우는 갑이 을하고 있으면 갑이 을에게 신탁자가 되고 신탁자, 을이 수탁자가 된다. 그래서 수탁자 앞으로 뭐가 됐다? 등기가 돼 있다. 항상 우리가 이제 물권 청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누군가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 점유, 항상 불법 점유라는 것은 제3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제3자의 경우는 언제나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제3자한테 퇴거를 청구해야 되는데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냐? 신탁자 갑. 갑은 수탁자를 몰해서 대위에서 퇴거를 청구하고 을은 어떻게? 직접적으로 제3자한테 퇴거하라고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 건물이 이렇게 있다. 갑의 건물인데 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직 현재 미등기 상태다. 매수했는데 미등기다. 그런데 여기에 X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 불법 점유 제3자가 있으면 언제나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고 등기부는 누가 소유자이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갑이 소유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을은 갑을 뭘 해서? 갑을 대위해서 퇴거 청구를 해야지 직접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봤을 때 항상 누가 소유자냐는 것은 항상 제3자 입장에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물권법에서 기초가 되는 것이요.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